자, 이번 영상에서는 LP의 잠재가라는 게 뭔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잠재가는 일단 정의가 뭐냐면요. LP 문제에서 K번째 제약 조건의 우변상수 값을 우리가 BK라고 하잖아요. 그 BK의 값이 1 증가함에 따라서 최적 목적함수 값이 변화하는 만큼을 우리가 잠재가, 그래서 영어로 섀도우 프라이스라고 부릅니다. 요게 이제 잠재가의 정의이고요. 그러면은 그 정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거는 최적 목적 함수 값을 우리가 Z 스타라고 쓰잖아요. Z 스타는 C 트랜스포즈 X 스타라고 써도 되죠. 근데 이거를 요거에 이제 BK의 1 증가에 따르는 변화니까 이거는 얘를 BK로 편미분한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다기보다 BK로 편미분한 거잖아요. BK의 값의 1 증가에 따른 최적 목적 함수 값의 변화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써보자 이거예요. Z 스타를 BK로 편미분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편미분 기호로 쓰고 요 Z 스타를 C 트랜스포즈 X 스타라고 써주고, 근데 우리가 강쌍대 정리에 의하면은 B 트랜스포즈 Y 스타랑 C 트랜스포즈 X 스타랑 똑같으니까 C 트랜스포즈 X 스타 대신에 이거를 B 트랜스포즈 Y 스타로 바꿔서 써주고요. 강쌍대 정리에 의해. 그리고 그러면 요거를 좀 더 풀어서 써주면은 편미분 기호는 냅두고 얘를 풀어서 써주면은 이거는 B1 곱하기 Y1 스타 더하기 B2 곱하기 Y2 스타 이렇게 이제 다 더한 거죠. BM 곱하기 YM 스타. 그러면은 요 중에 어디 BK 곱하기 YK 스타가 있겠죠. 요 안에 어딘가에. 그리고 걔 빼고 나머지 놈들은 다 BK라는 그 변수가 없는 항이니까 그런 애들을 BK로 편미분을 하면은 다 이제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요 중에 어딘가에 BK 곱하기 YK 스타가 있고 얘만 BK로 편미분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 YK 스타만 남는 거죠. 나머지 항들은 다 0이 되고. 그래서 YK 스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K번째 제약 조건에 대한 그 잠재가는 바로 K번째 쌍대 변수의 그 최적 값이다. 원문제의 K번째 제약 조건에 대한 잠재가는 쌍대 문제에서 해당 제약 조건에 대응되는 쌍대 변수인 YK의 최적값인 YK 스타이다. 그래서 짧게 얘기하면 잠재가는 그냥 쌍대 문제의 최적해다. 잠재가는 쌍대 문제의 최적해. 잠재가는 쌍대 문제의 최적해. 자, 그게 이제 잠재가의 어떤 그 수학적인 정의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생각을 해보면, 경기대 LP 문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경기대 입장에서 잠재가는 뭐냐면 어떤 자원 종류에 대하여 해당 자원을 한 단위 더 투입해서 제품들을 생산할 때 얻어지는 총 수익의 증가량이다. 그러니까 경기대 LP 문제를 살펴보면은 경기대 LP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경기대 LP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잠재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B1, 요게 B2, 요게 이제 B3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제약 조건 요게 우변에 있는 게 B1이고 요거에 대한 잠재가는 뭐냐면 요거
요거를 45001로 한 단위 더 늘렸을 때 그렇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이런 최적 목적 함수 값의 변화를 뜻하는 거니까 어떻게 써요? 이런 자원, 이 자원은 원자재잖아. 원자재가 지금 45,000이 있는데 내가 어디서 원자재를 하나를 더 가져와 가지고 요거 생산하는데 이제 사용을 했어. 그러면은 이 최적 목적 함수 값이 뭐 바뀔 수가 있겠죠. 왜냐면 원자재 자원이 좀 더 늘었으니까. 뭐 반드시 요게 반드시 증가하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요런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얘가 하나 증가했다는 거는 요게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잠재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 그 자원을 내가 한 단위 더 가지고 왔을 때 최적 목적 함수 값이 지금의 최적 목적 함수 값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정도. 그게 이제 잠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기대가 제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자원을 추가 구매할 필요가 있을 때 그 해당 자원 한 단위당 경기대가 얼마만큼 줄 수 있느냐, 해당 자원 한 단위를 내가 더 도입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그 금액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잠재가의 어떤 실용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재가는 사실 쌍대 문제의 최적해랑 똑같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심플렉스 표로부터 잠재가를 읽어내는 방법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잠재가는 쌍대 문제의 최적해니까 심플렉스 표로부터 쌍대 문제의 최적해를 알아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일단 맥스 원문제의 최적해로부터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심플렉스 표라든지 심플렉스 법을 심플렉스 법이나 심플렉스 표를 가지고 원문제를 최적까지 풀었다. 그 상황까지 간 상태에서 잠재가 또는 쌍대문제의 최적해를 찾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원문제의 최적 기저행렬인 B스타로부터 그냥 바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Y스타 어디였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쌍대 문제의 최적해를 찾으면 바로 잠재가를 찾는 거니까. 근데 원문제의 최적 기저행렬 B스타를 알면은 바로 이걸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그거 말고 지금 소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심플렉스 표에서 원문제의 최적해를 일단 찾은 다음에 그럼 최적 극점에서의 심플렉스 표가 우리한테 있는 상황이고 그 표의 할인가를 읽으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은 보세요. 자, 여기 일단 뭐 순서대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원 문제를 정규화하는 과정에서 제약식에 여유 변수나 인공 변수들이 첨가가 돼가지고 그 변수들이랑 연관된 그 개수 행렬의 열 벡터들을 모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단위 행렬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 다 정규화가 이미 된 그 제약식 개수 행렬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어디 이제 뭐 x 모시기, x 모시기, x 모시기가 여유 변수 또는 인공 변수들이 첨가가 되고 걔네들의 이 개수 행렬들을 모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단위 행렬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k번째 제약식에 첨가된 여유 변수나 인공 변수를 이제 xj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요거를 좀 xj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뭐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제약 조건이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k번째 제약식에 첨가된 여유 변수나 인공 변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k번째라고 하면은 거기에 요게 얘를 이제 k번째라고 하면은 거기에 첨가된 요 제약 조건이 원래 뭐 이런 부등식이거나 했는데 요거나 아니면 요거였는데 여기에 첨가된 여유 변수나 인공 변수를 xj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랑 연관된 제약식 계수 벡터 AJ는 단위 벡터이겠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다 하면은 얘만 이제 개수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단위 벡터일 테니까. 그리고 지금 요게 이제 k번째니까 여기에서는 1, 2, 3 여기는 이제 k가 3인 상황을 제가 실제로 구체화해 놓은 거고 그냥 k번째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요 단위 행렬은 2k라고 쓰면 되죠. 2k라고 하는 거는 이제 k번째 요소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단위 벡터. 그거의 표기법이 2k니까. 그래요. 자, 그럼 그거를 아는 상황에서 한번 그 할인가는 zj 빼기 cj라고 표기를 했었고 요거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려면은 12 트랜스포즈 B 인버스 AJ 빼기 CJ였는데 지금 우리가 최적 심플렉스 표라고 했으니까 요 최적 기저 행렬까지 알고 그래서 요 값을 안다고 치는 거예요. 최적 심플렉스 표에서부터 읽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요 할인가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려면 요거를 계산하면 되고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한 요거 논의에 의하면은 그 K번째 제약 조건에 첨가된 여유 변수나 인공 변수 그거가 연관된 제약식 계수 벡터는 K번째 요소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단위 벡터니까 요게 이제 2K라는 말이죠. K 이게 CJ. 자, 그러면은 사실 요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면은 CB가 이렇게 그 m개의 값들로 구성된 행벡터고 B 스타 인버스라는 거는 이게 m by m이죠. m by m인 그런 정사각 행렬이고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하면은 요거랑 요거 하면은 이게 요거 계산을 하면은 이제 요런 크기의 행벡터가 나오는 거잖아. 요게 왜냐면 1 by m이고 요게 m by m이니까 요거는 1 by m인 행벡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2k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00 그래서 1하고 다 00 그래서 여기 k번째 요소만 1인 그런 단위 벡터. 자, 그러면은 지금 사실 요게 이렇게 생긴 행벡터고 2k가 이렇게 생긴 단위 벡터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서 k번째 있는 값만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요게 뭐냐면은 요게 CB 트랜스포즈 B 스타 인버스 이제 요건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여기서 본 거네. 여기서 딱 본 거네. 그래서 요게 지금 Y 스타 트랜스포즈 2K 빼기 CJ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Y1 스타, Y2 스타 이렇게 해가지고 YK 스타 이렇게 해가지고 YM 스타까지 있는 거에다가 0, 0, 1 다 0. 요거 곱한 거 빼기 이제 CJ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얘만 남는 거죠. YK 스타가 남고 그리고 CJ는 항상 0이 되는데 왜냐면은 인공 변수나 여유 변수의 목적 함수에서 CJ는 항상 0이니까. 네. 우리 XJ라는 게 지금 여유 변수나 인공 변수로 들어간 놈이고 그 녀석의 목적 함수 개수는 0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할인가가
그러니까 최적 극점 원 문제의 최적 극점에서의 할인가가 바로 그 K번째 제약 조건에 대한 잠재값 또는 K번째 쌍대 변수의 최적 값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원문제의 K번째 제약식에 대한 잠재가는 해당 제약식에 첨가된 여유 변수 또는 인공 변수인 xj의 최적 극점에서의 할인가다. 요게 잠재가의 정의였고, 잠재가의 정의는 사실 그 쌍대 문제의 최적 해인데, 그거일 뿐만 아니라 그냥 원문제에서의 그 잠재가랑도 같다. 해당 제약식에 첨가된 여유 변수나 인공 변수의 할인가와도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에피 문제와 요거를 심플렉스 표를 가지고 이렇게 최적 극점까지 풀어낸 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제약식이 다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이제 그 여유 변수만 집어 넣으면은 정규화가 돼가지고 정규화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최적해까지 심플렉스 표로 푸는 것이다. 그래서 최적 심플렉스 표에서 원 문제의 정규형에서 단위 행렬이 위치했던 곳, 얘네들이 원 문제의 정규형에서 단위 행렬이 여기 있었겠죠. 단위 행렬이 초기 극점에서 있었는데 그거를 막 심플렉스 표 피번 연산을 해가지고 최적 극점까지 풀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였는데, 근데 요 값이 사실 지금 최적 극점에서의 기저행렬 B이고 이게 최적 극점이니까 이게 이제 그 기저행렬의 이제 역행렬인 거죠. 요게. 그래서 지금 최적 심플렉스 표에서 원문제의 정규형에서 단위 행렬이 위치했던 곳들의 열들 요거를 그 순서대로 읽으면 최적 기저행렬의 역행렬인 B스타 인버스를 알 수 있다. B스타 인버스를 왜 지금 읽어냈냐면은 요거대로 계산해 보려고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방법 1에 의해서 주어진 에피 문제의 잠재가를 계산하면은 Y스타는 CB 트랜스포즈 곱하기 B스타 인버스니까 CB 트랜스포즈는 지금 그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요 극점에서의 기저변수 조합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x2, x5, x1, x6이니까 요 순서대로 CB 트랜스포즈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30, 40을 가져오고 거기에다가 지금 극점에서의 최적 그 기저 역행렬인 요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요거 계산을 하면은 1100이 나와. 그리고 요게 바로 Y 스타다. Y 스타고 요게 그래서 Y1 스타, Y2 스타, Y3 스타, Y4 스타라고 읽어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방법 2는 뭐였냐면은 최적 심플렉스 표의 할인가를 그냥 읽으면 된다고 한 거였죠. 그러니까 원문제에서 단위 행렬을 이루는 여유 변수들의 최적 심플렉스 표에서의 할인가, 최적 단위 행렬을 이루는 여유 변수들의 x3, x4, x5, x6들의 최적 심플렉스 표에서의 할인가가 여기 있죠. 1100. 그것이 바로 이제 요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뒤에 있는 요 슬라이드는 뭐냐면 지금 잠재가를 구한 거잖아요. 잠재가를 이제 그냥 주어진 최적 심플렉스 표를 가지고 그냥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잠재가는 뭐였냐면은 그냥 쌍대 문제의 최적해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선 제가 뭐 한 거냐면 요런 이제 원문제를 가지고 이 앞에 우리 그 원쌍대 관계 표 있잖아. 요 원문제를 가지고 쌍대 문제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쌍대 문제를 직접 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제가
점프를 이용해 가지고 쫙 구현을 하고 최적해를 하이스 솔버로 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풀어내서 얻은 상대 문제의 최적해가 1100이다. 이렇게 컴퓨터로 계산해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또 상보 여유 정리라고 하는 또 선형 계획이나 최적화 수리 계획 분야의 중요한 이론 얘기를 또 해볼게요.